18세 대만 소녀가 아프리카 황제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세의 대만 소녀는 아프리카 황제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너무 겁이 나서 고국으로 도망쳐 감히 두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참한 금 숭배 소녀린 비춘입니다. 1968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보카사 대통령은 대만성을 방문하고 호텔 웨이터인 린비춘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결혼하여 공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영광과 부를 누리며 좋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인비춘은 사랑과 돈에 눈이 멀게 되었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중앙아프리카 황제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린비춘은 남편을 위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도망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무슨 일이야?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겪은 일로 인해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최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원래 중국 본토에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함께 대만에 왔습니다. 온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일찍 자라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사회에 들어간 후에는 기술이나 학력이 없어도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은 덜 드는 일부 직업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장점은 사람들이 한눈에 그녀를 기억할 만큼 뛰어난 외모이다. 이에 린비춘은 외모만으로 대만 가오슝 그랜드 호텔에 와서 웨이터로 일하게 됐다.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이 호텔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모두 부유하거나 귀족인 사회상류층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께 어울릴 부자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린비춘이 실제로 이런 이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1968년 보카사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이 대만에 온 후 린비춘이 모시는 호텔에 묵었다. 인비춘은 똑똑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의 상사는 그를 보카사의 옆에 두었습니다. 뜻밖에도 상대방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린비춘은 침대를 정리하고 음식과 일상생활을 돌보고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카사는 자신을 섬기는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린비춘에게 직접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거의 30살이다. 보카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나와 결혼하면 영광과 부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린비춘에게 매일 많은 돈을 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달콤한 말과 돈의 공세 속에서 인비춘은 점차 이 공세에 빠져들었다. 나중에 보카사는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대만에 있던 어린 소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린비춘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 이를 본 대만 당국도 이 결혼을 촉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곧 그들의 도움으로 린비춘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결국 나는 주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후 린비춘과 보카사는 현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꿀처럼 달콤했다. 거의 매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카사는 영보춘을 위해 특별히 호화로운 궁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달콤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누가 알겠는가. 18세의 중앙아프리카의 황제와 결혼해 공주가 된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남편이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는 서둘러 시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린비춘이다. 그녀의 남편은 보카세 중앙아프리카 대통령과 결혼한 후 그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궁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린비춘의 가족 전체를 인수하고 그들을 위해 식당을 열고 그들에게 살 집을 제공했습니다.
한동안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이 린비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보카사에 대한 임비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그를 위해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보카사는 더 이상 린비춘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 이전에 보카사에게는 12명이 넘는 첩이 있었는데 모두 아름다운 미인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1970년에 보카사는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또 다른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도 린비춘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는 린비춘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는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버카서는 그녀를 직접 투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황제도 임비춘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집과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임비춘은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의 방탕함과 잔인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카사는 국내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심지어 그들의 살과 피까지 먹었습니다. 린비춘은 지난 2년간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그녀는 대만 당국의 도움을 구할 기회를 찾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신청 끝에 대만 당국은 피부병 치료와 친척 방문을 이유로 린비춘의 가족 전체를 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딸은 중앙아프리카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카사의 끝은 무엇일까? 그는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 전복되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86년 중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공개 재판 끝에 살인, 시체 은닉, 식인, 국가재산 침해 등 14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지만 사멸령으로 인해 조기 석방됐다. 1996년 프랑스에서 사망. 온갖 일을 겪은 후 그녀의 선택은 현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보카사의 곁에 머물렀다면 최종 결과는 아마도 죽음이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각국의 이상한 관습. 전 세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이한 풍습이 있는데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이한 풍습은 충격적이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상한 관습이 너무 많습니다. 카메룬, 어머니는 친아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카메룬에서 법적 결혼 연령은 여성의 경우 15세 이상, 남성의 경우 18세 이상이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조혼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2살에 결혼하고 9살에 결혼한다. 도시에서는 젊은 남녀의 결혼 연령이 일반적으로 20세 전후이다. 카메룬에는 이상한 결혼이 있는데, 즉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상속받을 수 있고, 동생이 형의 아내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인과 재혼하지 말고 재산을 빼앗으세요. 물론 이 상속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추장은 예외이며 전통에 따르면 옛 추장이 사망한 후 아들 추장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추장의 직위, 권력,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터키,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목욕탕에서 신부를 선발함. 터키탕 초기에는 남녀가 따로 목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투르키예에 여행을 가면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목욕탕에서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욕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알몸으로 하반신을 감싸고 목욕 타올을 두른 채 목욕을 한다. 터키인의 눈에 터키식 목욕탕은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몸을 씻는 데에는 거리낌이나 악한 생각이 없습니다. 터키인들에게 터키식 목욕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때로는 결혼 문제도 목욕에서 결정된다. 이슬람을 믿는 터키 여성들은 머리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있을 뿐 아니라 두꺼운 옷도 입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부인들은 여성의 외모와 몸매를 뚜렷하게 볼 수 없다. 며느리를 선택하는 중요한 장소. 일반적으로 미래의 시어머니는 중매인과 함께 미래의 며느리를 초대하여 함께 목욕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래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외모와 체형뿐만 아니라 골반도 봐야 합니다. 골반이 큰 여성 많이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행복. 또한 미래의 며느리의 체취와 체취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에 초점이다. 터키 식단에서는 치즈와 고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체취가 나는 여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사람들은 이를 신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인기 있는 목욕 데이트, 알몸 소개팅. 함께 목욕하는 것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도 치치부 호텔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말은 의외다. 호텔 지배인은 저희 노천 데이트 목욕탕에 몸을 담그시겠습니까? 파트너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젊은 남녀가 목욕탕에서 친구가 됩니다. 치치부 호텔은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시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2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1985년 5월 목욕 데이트를 선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새 집에 욕실 시설이 들어오면서 남녀 공용 목욕탕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인들은 여전히 시골 호텔의 옛날식 남녀탕에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합니다. 린정광은 자신의 성별 목욕이 선상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목욕탕에서는 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목욕 수건이나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목욕 예절을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비누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을 닦으십시오. 목욕 데이트는 개인 활동이 아닌 집단 활동으로 옷을 벗은 후 남녀가 방의 양쪽에서 욕조에 들어가고 욕조는 수중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잡은 뒤 미닫이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났다. 섭씨 37도의 물에 몸을 담그고 수다를 떨거나 막걸리를 마시거나 떠다니는 탁자 위에서 카드놀이를 합니다. 린 정광지연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향신료 주스, 과일 및 테이블 와인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미닫이 문만 닫으면 데이트가 끝난다. 젊은 고객의 대부분은 결혼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여성 로브 엑스 매니큐어 엑스 러브 골드. 사람들의 인상에 따르면 아랍 여성들은 로브와 베일을 착용하는데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실제로 아랍 여성들은 스타일 선택, 색상 매칭, 직물 등과 같이 가운, 베일 및 스카프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아랍 여성들의 사랑은 헤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헤나는 지중해 동부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아랍인들은 오랫동안 이 식물을 재배해왔으며 그 즙을 손톱 염색이나 장식에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헤나는 아랍 여성을 위한 특별한 화장품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헤나 주스를 손바닥, 손등, 팔, 다리 등에 바르고 식물, 잎, 가지, 조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교한 패턴을 그렸습니다. 주로 나비, 달팽이 등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결혼하면 특히 손톱을 알록달록하게 염색해야 함께 늙어가고 아이도 더 많이 낳을 수 있다. 아랍의 전통 결혼식에는 내일 염색의 밤이라 불리는 신부실에 들어가기 전 밤이 있습니다. 일본, 신부가 아름다울수록 남편은 더 힘들다. 과거 일본의 일부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아름다운 소녀들이 다른 마을에 시집을 갔으며 같은 마을의 청년들은 오직 미모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자신과 결혼하러 온 신랑에 대해 미움을 느꼈다. 라는 뜻이며 보복할 방법을 생각한다. 복수에서 시작된 이상한 축제. 마츠노야마 마을은 일본 니가타현의 평범한 마을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큼 아름다운 풍경도 없고 개발할 수 있는 오랜 역사 자원도 없지만 매년 1월 이 마을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15일 판타스틱 페스티벌 행사가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올해 1월 15일 친구 야마다와 함께 마츠노야마 마을에 갔습니다. 오사카에서 출발해 일본의 호쿠리쿠 고속도로를 따라 니가타현 마츠노야마 마을까지 차로 약 5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그 도시가 산과 구불구불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해와 가깝기 때문에 따뜻한 일본해 해류로 인해 겨울마다 많은 눈이 내립니다. 한겨울에도 시내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이고 산간 지방에는 수엠 깊이의 눈이 쌓인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12개 민족 문화는 놀랍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2,700개가 넘는 민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민족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 상태에 있으며 극히 독특한 생활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 민족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12가지 민족 문화 풍속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면서도 동시에 꽤 흥미롭습니다. 1. 동종의 재를 섭취함. 야노마모족. 야노마모 부족은 브라질 북부와 베네수엘라 남부의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나뭇잎으로 싸서 30에서 45일 후에 벌레가 먹게 한 뒤 뼈를 모아 화장한다. 그런 다음 재를 바나나 수프에 섞습니다. 1년 후 부족민들은 재를 바나나 수프와 섞어 먹습니다. 이 수행은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자해 문화, 태국. 시아파 무슬림은 금욕주의로 유명하며 아수라, 어쇼러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수라, 어쇼러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시아파의 경우 이 축제는 주로 17세기 카르발라 전투에서 사망한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을 기념한다. 후세인과 그의 동료들은 반복적으로 단검으로 머리를 맞았고 무슬림 거리에는 피가 튀었습니다. 단검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은 죄를 사하는 의식으로 오늘날의 무슬림들은 후세인을 기리기 위해 아수라의 피를 흘리게 된다. 새 죽은 자와 함께 살기. 인도 토라자족의 특정 집단에는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묻기 전에 몇 달 동안 함께 사는 이상한 관습이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전에 특별한 옷을 입히고 집안의 방에 안치합니다. 이 풍습의 형성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고 주로 돈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장례비가 저렴하지 않아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점차 이런 풍습이 형성되었다. 사해골 그릇 물 마시고 인육생으로 먹기. 인도 북부의 에그허리스는 힌두교의 매우 훌륭한 분파이며 식인 풍습이 여전히 종교 내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불멸과 초자연적인 힘을 추구하여 겐지스강에 떠다니는 시체를 잡아 사지를 절단하고 산채로 먹었습니다. 에그허리스는 두개골 그릇을 음료수 그릇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살을 날로 먹으면 육체적, 정신적 수행을 촉진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5. 핑거 커팅 문화. 인도 다니족 여성들에게 가족의 죽음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니 여성들은 강제로 손가락 일부를 잘라야 합니다. 이 의식은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기 전에 손가락 일부를 밧줄로 30분 동안 묶어서 마비시킵니다. 손가락 끝이 잘리면 상처 부위를 태우고 흉터 조직을 형성합니다. 6. 에스키모인의 장례식, 북극. 에스키모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노인을 빙원 위에 올려놓고 떠내려 보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노인들이 산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이 최종적인 존엄성과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7화로 건너기, 중국.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를 화로 위로 넘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순조롭게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불분지를 건너면 재난을 예방하고 악령을 물리치고 재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팔여자는 남자를 마음대로 강간할 수 있다. 카투마족.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이고 그것이 합법입니다. 세계에는 케투머 부족이라는 유명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공개적인 성생활을 하며 지역 고구마 축제에서 마음대로 남성을 강간할 수 있습니다. 카투마 고구마 축제에서 여성은 만나는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승인됩니다. 섬에 사는 남자들은 이 기간 동안 경고를 받았고 지역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기도회를 갖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떨었습니다. 당신이 어른이건 어린 소년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성직자이건 이교도이건 성적으로 건전한 남성이라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구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 카라모자족.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옷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아프리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간다 북동부 산악지대에 사는 카라모자, 캐러모저, 사람들은 옷을 입는 것이 불운하고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식민통치 시절 카라모자, 캐러모저는 제한구역으로 여겨졌고 카라모자족 역시 야만인으로 간주되어 본토인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 외부 세계로부터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해 캐러모저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만의 고유한 관습을 형성해왔습니다. 남자, 여자,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남자와 아이들은 보통 발가벗고 있고 여자들은 때때로 하체에만 동물 가죽 조각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간다 정부는 한때 그곳에서 의료 의무화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던 일부 사람들은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옷이 찢겨졌고 군중의 강압에 의해 그 자리에서 옷 조각을 삼키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죽음이 금지된 10개 도시, 노르웨이. 노르웨이 롱위에아르비에는 생생한 집들이 증명하듯이 새로운 삶을 절대적으로 축하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음이 금지된 도시이기도 하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북극의 외딴 마을인 롱위에아르비엔이 적합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영구동토층이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전혀 방지하기 때문에 지역 묘지는 70년 전부터 새로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죽어가는 환자가 생기면 신속히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 본토로 이송해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 11개 비건 도시, 노르웨이. 최근 발리타나는 세계 최초의 완전 채식주의 도시로 발표되었는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도시에는 독실한 신자가 많고 동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절대 금지하는 자이나교 승려가 밀집해 있습니다. 게다가 승려들은 인구가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발리타너에서 고기와 계란 판매를 성공적으로 금지했습니다. 12 팔리엔드리, 인도. 인도 데라둔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사는 21세 인도 소녀는 자신이 가족과 함께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 인도 소녀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남매 나눔이라고 하며 중매 결혼의 결과이다. 어김없이 찾아온 저녁에 할머니 손맛이 그리울 때 시원한 국물 속에 담긴 사랑
싶어. 알국수에 소복이 얹은 김치 한 젓가락 입안 가득 향기, 그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맛. 백김치 쌀국수 맛 최고야.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 시원한 국물 속에 행복해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을. 고향의 맛이 여기 가득해. 정성으로 채운 한 그릇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리운 가족들의 미소. 넘치는 사랑 담긴 그릇에 백김치 쌀국수로 가득해.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 우리가 함께한 밤하늘 아래 백김치 쌀국수 맛 최고야.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 시원한 국물 속에 행복해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을. 원나라 관료는 평생 400명이 넘는 아내와 결혼했고 죽은 뒤 그의 시신을 파내 개들에게 먹였다.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새는 밥 때문에 죽는다.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 황제도 돈이 필요하고 돈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군자는 돈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유혹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 관리인 아헤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으로 죽은 후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400명 이상의 아내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쿠빌라이 칸은 그의 뻔뻔함에 너무 화가 나서 개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점차 타락하여 유명한 부패한 관료가 되었습니까? 아헤마의 돈벌기 여정의 시작. 아헤마는 원래 여왕의 시종으로 유색인종이었다.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는 원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몽골인답게 용감하고 싸움에는 능숙했지만 재정 관리에는 능숙하지 못했다. 당시 몽골인의 눈에는 한족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았고 쿠빌라이 칸은 한족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의 다년간의 캠페인은 막대한 돈을 소비하고 국고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사람은 재무관리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세무맨으로서 세무남자로서 세밀하게 정리한 것이다. 국고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그는 쿠빌라이 칸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었고 쿠빌라이 칸은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느꼈고 곧 돈이 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같았고 매우 기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칸은 아헤마에게 공식적인 직위를 부여했으며 쿠빌라이 칸의 지원으로 아헤마는 국가의 금융 권력을 장악했고 이헤마는 돈을 벌기 위한 길을 시작했습니다. 돈벌이에 미친 아헤마. 물론 취임한 아마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국고를 대폭 늘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헤마는 돈을 모으는 것은 잘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헤마는 세금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편리하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헤마는 생활 필수품인 소금과 철에 집중하여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철과 소금 산업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제와 독점을 강화해야 하며 철을 재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호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입이 늘어나 연간 약 1000만 kg의 철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철을 농기구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국가 소득도 늘어납니다. 이 철은 매년 곡물 4만 시로 교환될 수 있는데 이는 제철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소금은 일반적으로 공식소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소금 구매에 대한 의지가 더 높지만 국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아헤마에서는 민간소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즉시 국고를 가득 채웠고 아헤마도 황제의 인기를 더욱 얻었고 아헤마는 더욱 대담해져서 부를 축적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재련과 소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고 불평하고 있었고 이 두 품목에만 의존하여 돈을 벌 수는 없었고 너무 높이 올리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아헤마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버는 몇 가지 새로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아헤마의 재정 관리 능력을 보고 아헤마를 매우 잘 칭찬하여 쿠빌라이 칸의 결정을 지지했고 아헤마는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아헤마는 법정에서 족벌주의를 사용했고 법을 무시하는데 극도로 오만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쿠빌라이 칸에게 은행권법을 시행하고 화폐를 통일하며 약재를 정부의 관할권으로 가져오도록 독려했습니다. 아헤마가 이 문제를 주관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약품을 고가에 팔고 마음대로 지폐를 발행하는 일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심해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이 돈으로 인해 쿠블라이 칸은 어히머가 자신의 현금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쿠블라이 칸의 지원으로 인해 어히머는 매우 오만해졌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아헤마. 궁정에서 권력을 잡은 아헤마는 국가의 수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입도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북한 관리들로부터 돈을 갈취했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관리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아헤마는 쿠빌라이 칸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의 우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에머의 협박으로 관리들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계속 인상하는 동시에 에머는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여 반체제 인사를 제거했습니다. 부자가 된 후 아헤마는 돈 외에도 음욕에 사로잡혀 자신이 보는 예쁜 사람을 모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결혼했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한 유부녀를 소유하게 되면 더욱 강압적으로 빙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아내와 딸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는 매우 대담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그의 행동으로 인해 400명이 넘는 처첩을 두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방탕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비옥한 농지를 빼앗고 서민들을 함부로 착취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다. 죽음 이후의 아헤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아헤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헤마는 모두가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왕주는 이러한 욕망을 느낍니다. 왕주는 매우 의롭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헤마의 다양한 행동을 보고 빨리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승과 함께 신중하게 배치한 끝에 왕주는 성공했지만 쿠빌라이 칸은 현금을 잃고 분노하여 즉시 왕주와 고승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관리들은 무력했습니다. 왕주와 고승이 죽은 후 쿠빌라이 칸은 결국 죽음 후에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때 관리들은 아마의 탄압으로 인해 마침내 탄핵 기회를 얻었고 아마의 범죄를 쿠빌라이 칸에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제출한 공무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쿠빌라이 칸은 자신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장관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아헤마는 국가에 넘겨준 돈보다 자신의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아헤마가 주인을 이렇게 배신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가서 아헤마의 무덤을 파고 그의 몸을 토막낸 뒤 들개들에게 던져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썩은 고기였고 들개들은 결국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약. 아헤마는 많은 불의한 행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민들의 노예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한 대가를 여전히 목숨으로 지불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으면 더 나쁩니다. 이 부족의 여성은 상의를 입지 않으며 모든 남성은 그들 중 적어도 5명과 결혼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원시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넓고 탐험하지 못한 곳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위험하고 어떤 곳은 기괴하고 어떤 곳은 원시적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탐험가이며 모든 기괴한 장소를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시성은 일종의 자연입니다. 일부 부족은 자신의 가족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믿음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원시 생활을 고집하는 부족민들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관할 수 있지만 그들을 폄하할 권리는 없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의 나라 나미비아에도 이런 식으로 원시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흰바족은 자신들의 민족적 관습을 고수하는 마지막 부족입니다. 현대 생활과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흰바족은 원시적인 환경에서 살기를 선택합니다. 흰바족은 실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17세기에 강력한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흰바족은 2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국의 관습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스스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흰바족은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는 거의 없지만 여자는 아주 많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실의 결과는 남성이 적어도 5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삶의 규칙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흰바족이 번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들은 주름 하나 없이 피부가 아주 좋아요.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피부를 관리하며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피부를 관리합니다. 아프리카의 자연적 요인 때문에 흰바족 여성들은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든 갈색 마이너스 빨간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몸 전체를 마사지하는데 이는 피부에 좋습니다. 따라서 흰바족 여성을 황토민족이라 부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생활 방식은 훨씬 더 독특합니다. 우선 여자는 첫 월경 이후 결혼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소 3마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흰바 여자들은 아주 일찍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라면 누구나 여자와 결혼하는 한 초가집을 지어야 하는데 흰바족 역시 초가집이 많다. 여자의 남편이 죽더라도 그 남자의 아내와 재산은 그의 형제들에게 상속됩니다. 항상 이상한 일이 연달아 보일 수 있습니다. 흰바족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들은 원시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데 이는 실제로 매우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의 근원도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원시 생활은 단순함을 창조합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두가 이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확신하는 한 그것은 행복한 일이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나요?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과거에 먹을 음식이 없고 물자가 부족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이 여전히 단순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사람들의 욕구와 만족, 특히 고기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여행, 투어 가이드,
운전사 및 작은 세부 사항. 북한은 자유여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의 북한 여행의 모든 단계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12명이 넘었고 여행 내내 4명의 북한 인원, 관광 가이드 2명, 버스 운전사 1명, 사진사 1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에는 고유한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메인 투어 가이드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는 역할을 하며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보조 투어 가이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인턴입니다. 관광객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시에 버스에 탑승합니다. 여행 내내 우리는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그룹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여행은 산책에 가깝다. 모든 정거장은 북한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엄선된 창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치는 모든 외국 관련 레스토랑의 식탁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북한 관광 가이드는 웃으며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동행한 가이드와 운전기사의 사소한 행동이 진실을 폭로했다. 가이드는 김치가 그들의 전통 별미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식탁 위의 고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의 진실. 김치는 무시되고 고기는 디스크. 북한에서는 모든 식사가 외국 관련 식당에서 이루어지며 메뉴에는 김치와 함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고기가 항상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한의 김치가 맛이 독특하고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큰 생선과 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김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광 가이드와 운전사의 행동은 전혀 달랐다. 한 끼 식사를 마치고 무심코 투어 가이드와 운전기사 테이블을 지나갔더니 테이블 위의 고기는 거의 다 먹고 남은 김치에는 손도 거의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으며 만족한 표정을 짓고 눈이 가늘어질 정도로 활짝 웃는 운전기사는 이것이 진짜 진미인 듯 했다. 이 시나리오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 식사가 끝나면 우리 테이블에는 항상 고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투어 가이드와 운전기사가 아퍼레이션 CD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러한 사소한 세부사항을 통해 나는 북한 사람들이 1년 내내 김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실제로 고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깊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고기를 1년에 몇 번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는 그들에게 희소한 사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현실, 고기가 귀하고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김치가 북한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준 식재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현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일반 가정에서는 1년 내내 김치, 쌀, 야채를 주로 먹습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매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명절이나 가족 모임, 중요한 행사 때만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다. 이런 식습관 구조에서는 당연히 피클보다 고기에 대한 유혹이 훨씬 더 높다. 고향에서는 오랫동안 고기를 먹는 것이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고기가 1년에 몇 번 없는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사람들은 고기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고기를 먹는 것에서 삶의 만족을 확인하세요. 북한 주민들의 고기에 대한 갈망은 표면적으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무력감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엿볼 수 있다. 고기는 부족하지만 김치, 야채 등 기본적인 식단은 보장된다. 가이드는 북한 사람들의 김치 사랑이 뿌리 깊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랑이 습관에 가깝다. 김치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북한에서 주식과 조미료의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전체 요리일 뿐만 아니라 보통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박한 삶을 회상하다. 이번 북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북한 생활은 마치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로 여행한 듯한 느낌을 준다. 당시에는 재료가 부족했지만 삶의 단순함과 단순함도 연상되었습니다. 북한을 여행할 때 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길을 따라가는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식사 중에 푸짐하게 먹는 고기, 미소 짓는 운전사 등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 이러한 작은 디테일은 사람들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이해를 더해줍니다. 북한 주민들은 물질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부유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습관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태도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만족감은 일종의 내면의 힘이기도 합니다. 후 나는 어떨까? 잊혀진 그 사람일까? 기억하는 있겠지. 스며드는 사랑 한 방울,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마음속 주름은 없기를. 우정은 소중한 보물, 가슴이 꼭 간직할 거야. 때론 흐르는 시간 속에 나의 길 잃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해, 나의 진심, 나의 빛. 헤매는 길 찾지 못해도 삶은 그저 시간의 춤. 웃으며 함께 걸어가자, 사랑의 한 방울로. 미래의 나에게 전하고파. 후회란 길은 없다고 느낄 수 있을 지금을 포기하지는 말아줘. 때론 흐르는 시간 속에 나의 길 잃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해, 나의 진심, 나의 빛.